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8월 24일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찾아본 자료들 속에서요. 아주 먼 과거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이날 있었던 의미 있는 순간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같은 8월 24일인데도 시대랑 장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건들이 펼쳐졌죠. 그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득한 옛날로 한번 가볼까요? 서기 79년 8월 24일 이탈리아입니다. 그 유명한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죠? 네, 맞습니다. 이 폭발로 이제 로마 제국의 도시였던 폼페이 그리고 헤르쿨라네움이 순식간에 화산재랑 용암에 그냥 묻혀버렸어요. 정말 끔찍한 재난이었죠.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런데 이 비극이 역설적으로 다른 결과를 낳았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이 재앙 덕분에 혹은 재앙 때문에 당시 로마 도시의 모습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거예요. 화산재가 타임캡슐 역할을 한 거군요. 그렇죠. 건물, 도로, 집기, 심지어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뭘 하고 있었는지까지도 짐작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후에 이제 고고학 발굴이 진행되면서 로마 시대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들을 얻게 된 거죠. 비극이 오히려 역사를 볼 수 있는 창이 된 셈이네요.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나요? 혹시 재미있는 발견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정말 많아요. 거리 모습이나 집 구조는 기본이고요. 식탁에 차려졌던 음식 흔적이라든지 벽에 남은 낙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낙서까지요? 와. 네,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당시 사람들의 진짜 삶을 엿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시대를 확 건너뛰어서 1894년 8월 24일 조선 말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청일전쟁 초기였고 일본의 영향력이 아주 커지던 시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미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한 상태였고요. 소위 말하는 갑오 개혁을 강요하면서 조선 내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죠. 갑오 개혁이요? 근데 그게 일본 주도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친일 내각을 앞세워서 진행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평양 공격을 위한 군사적인 준비도 계속하고 있었고요. 조선의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탈하던 시기였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정말 위태로웠던 때군요. 이런 외부 압력 속에서 그런 우리 내부의 움직임은 없었나요? 그게 또 중요합니다. 바로 동학농민군이죠. 동학농민운동. 네, 반외세, 반봉건을 외치면서 일어났던 농민 중심의 저항 세력이었는데요. 이 일본의 침략이랑 또 기존 지배층의 무능함에 맞서서 2차 봉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일본이 압박하고 안에서는 민중들이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네요.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군요. 네, 국가의 운명이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선 아주 위태롭고 또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자, 이제 현대로 좀 더 가까이 와보겠습니다. 1991년 8월 24일. 이때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있었죠. 네, 바로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이게 그 소련 내부 강경파들이 일으켰던 8월 쿠데타가 실패한 바로 직후의 일이었어요. 쿠데타 실패 직후요. 그 타이밍이 중요했겠네요. 그렇죠. 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선언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소련 제국 붕괴의 결정적인 신호탄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이 그렇게 큰 파급력을 가졌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당시 소련 내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큰 핵심 공화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 공화국이 떨어져 나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공화국들의 독립 움직임도 막 불붙게 된 거죠. 도미노처럼요. 네, 결국 그해 연말에 소련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되고요. 이게 이제 냉전 종식이랑 맞물리면서 동유럽 전체의 지정학적인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한 국가의 결정이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꾼 순간이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교적 최근입니다. 1995년 8월 24일. 이건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인데요. 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95가 출시된 날이죠. 그렇죠. 윈도우 95, 이게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맞습니다. 컴퓨터 사용 환경에
거의 혁명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전까지는 컴퓨터가 좀 전문가들의 영역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윈도우 95 덕분에 일반 대중들이 훨씬 쉽게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됐거든요. 아이콘 누르고 마우스 쓰고 하는 거요. 아, 그리고 그 유명한 시작 버튼? 네, 맞아요. 그 GUI,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대중화시킨 게 크고요. 또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 기능도 이때 크게 좋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PC가 가정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거고요. 이야, 기술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정확합니다. 윈도우 95가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활짝 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또 나중에 인터넷 대중화랑 맞물리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런 디지털 환경에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된 거죠. 오늘 8월 24일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훑어보니까 이야, 정말 스펙트럼이 넓네요. 자연재해로 인한 도시의 소멸부터 시작해서 제국의 침략과 민중의 저항, 또 거대 국가의 해체와 새로운 국가의 탄생, 그리고 우리 생활을 바꾼 기술 혁신까지. 네, 그렇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날짜 아래에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오늘 살펴본 이 순간들이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 각 사건이 남긴 여파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과거의 순간들이 현재에 던지는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 중요할 것 같네요.